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한 주의 첫 시작을 화요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가워요. 아유, 아나운서님. 네. 왜 자꾸 주식시장 때만 휴장이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참. 저는 근데 뭐 좋은데요? 뭐가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주식을 하고 싶으셔서요? 아유, 시장을 맨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그때도 또 시장 휴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휴장이 많아? 참. 여러분들 휴장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 네. 저는 주말 동안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제주도 갔는데 말입니다. 네. 비행기가 너무 많이 왔어요. 왜 제주도에 삼다수가 넘치는지 비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삼다수 물병만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이고. 거기에다 비행기까지 경영돼가지고 5시간까지 준비했다가 왔는데 아유. 여러분들 제주도 한 번쯤 머리 식힐 겸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지원해주신 우리 망급법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맞다. 김영란법에 걸리진 않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아나운서님 주말 네.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언제나처럼 잠을 많이 자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맨날 잠만 자는 것 같아, 이분은.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시장 한 주 이제 월요일 쉬고,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활기차게 시작해보고요. 네. 그리고 저 레드 전문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색다른 교육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늘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식 전문가요. 안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였지만은 네. 앞으로도 더더욱 제가 못을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사실 이번 주에는 그다지 우리 글로벌 이슈, 매크로적인 이슈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는 또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오면서 이건 정말 호재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너무 고용이 좋아서 고민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그동안 네. 이 예상치보다 상회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표들이. 상회로 나왔었으면은 당연히 국채금리 쪽으로 주식자금이 빠져가지고 국채금리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큰 폭 하회가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형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그동안 조정이 좀 심했던 비테크 관련주들. 비테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나머지 F,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왕초인 엔비디아까지 같이 갭상승하면서 나스닥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정책에 어느 정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차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냥 걱정할 만한 요소였고 이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 둔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둔화가 풀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형성이 돼서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신 PBR 이것만 안 올라가면 돼요. 솔직히 PBR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꾸역꾸역 지수를 올려봤자 뭐합니까? 기술주인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시장이 제대로 된 투심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고용치폭, 큰 폭 하회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활기찬 기술주에 대한 이슈를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굉장히 지수가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을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제는 휴장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열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주들 거의 대부분 보시면 상승이 나와줬고 엔비디아 그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거의 4% 가까이 상승. 지금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던 게 애플이라고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애플은 지난 한 주 동안 배당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없을 것 빠진 같습니다. 거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지수가 별로 힘을 못 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문가님. 지금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이거 뭐 방구차야 뭐야 계속 비시비시 걸리고 있어요. 네. 밥도 못 먹은 것처럼 말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 쪽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코스피 쪽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시장이 누가 보면은 국내 시장 부정인 줄 알겠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우량주만 지수를 견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갭상승이 같이 나와줘왔는데 오늘 반도체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반도체도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5%에서 2%, 1% 정도만 상승하고 있고 어느 정도 탄력이 빠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요.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이제까지 스키장 쫙 쫄르르 타고 오다가 다시 스키장이 이제 폐쇄되는 형식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떠한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저번 주에 3%, 5% 정도 상승해도 삼성전자는 떨어졌죠. 왜? 금리 정책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계속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눌려 있다가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고용 지표가 오늘 완화가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금리 정책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금씩 형성이 되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BM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HBM 메모리가 지속적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다. 그 기대감도 있겠지만 네. 금리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눌려 있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5%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갭상승이 되면 삼성그룹주인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또 코스피 전체 비중의 17%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올라가니까 지수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4%에서 5%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가 지금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HBM 장비주, 유리기판주,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이런 연관된 종목들이 그동안 눌려 있다가 기술적 반등을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특정인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일 뿐 편의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반도체에 매매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하회가 나오면서 그동안 고용이 너무 좋았는데 드디어 고용이 좀 둔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성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그다지 크게 상승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동안 수급이 쏠렸던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증시 훈풍에 우리 증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 보여드렸듯이 두 종목이 모두 4%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HBM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런 호재성 뉴스도 오늘 아침에 나오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부분이 더더욱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을 견인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국채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35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앞으로 쭉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리스크가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즉
그만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 불안정에 기대감에 부양치를 못하면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국내 증시 수입이 유입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반도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만 좀 상승이 되고 있고 2차 전지는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더 많은 투심을 견인되고 코스닥이 더 갭상승이 되려면은 2차 전지 쪽이 수급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기술주가 투심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반도체가 눌려 있다가 오늘 전일 미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투심이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특정 우량주만 좀 투심이 강하고 네. 중소형주들은 다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지금 현재 다 2차 전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반도체 2차 전지가 호재가 있어서 지금부터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그동안 기술주를 어느 정도 모멘텀을 부족하게 만들었던 금리 정책이 그동안 기술주 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내일부터는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요. 그렇죠. 사실은 전문가님이 반도체 2차 전지주 모두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2차 전지주가 올라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그렇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왔는데 그렇지. 오늘 장에도 뭐 잠깐 눌렸던 반도체는 잘 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선망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 이상, 제가 방송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1% 이상 빠지고 있었어요. 차트 현식을 보면은 아이고 이제 빠지는 현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어느 정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서 빼고 또 반도체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해서 성공을 하느냐? 아닙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주들이 다 상승하다가 지금은 현재 탄력을 빠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을 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로 가봤자 지금은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현재 반도체가 오늘 호재가 있어서 상승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금리 정책에 따라서 눌려 있다가 하나의 기술주인 반도체가 상승하는 것뿐이고 내일 또 반도체가 차익이 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형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엄연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승하고 하락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또 이탈이 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부족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공매도가 제일 많은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 제한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장이 된다는 거죠. 5월달, 6월달까지 정부가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수명 연장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공매도 겹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되게 탄력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해서 뿐이지 내일이면은 오늘보단 더더욱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6월 달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최근에 이 글로벌 IB 14개사 상위 글로벌 IB 14개사에서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또 행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에이, 나쁜 사람들. 사실은 이 부분들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 정부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PBR.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PBR 쪽으로 수급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내 증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지수 높입니다. PBR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양극재란 말이에요. 네. 이 PBR 쪽 달러를 못 보는 회사들은
저평가라고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수만 올라갈 뿐이지 중소형주 쪽은 투심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만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쪽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시장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작년 12월 달쯤에 공매도 그 딱 처음에 화면이 뜨고 나서부터 에코프로가 상한가 갔어요. 그때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모든 종목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상한가 갔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밸류업보다는 공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제한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하겠다. 밸류업보다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굳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네. 이 공매도 제한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부하시성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다 몰려있는 2차 전지가 상한가 가면은 또다시 작년 12월 달처럼 코스닥이 3%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죠. 본인 종목이 2차 전지 종목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종목이 2차 전지들이 투심에 올라가면은 본인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밸류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이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하락을 해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공매도를 주로 행하는 게 바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치.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렇지. 지금까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행하고 있는데 6월 달이면 끝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투자 은행들이 불법적으로 공매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데 더더욱 공매도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그렇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네.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네. 공매도가 오늘 6월까지 네. 내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야. 네. 그리고 나 예드 전문가가 예드 투자 파트너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윤지은 아나운서가 지원 투자 파트너스가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인의 국적을 땄어 우리가. 오. 그렇지. 외국인의 국적을 따가지고 프로그램 매매 현식으로 외국인은 우리가 순매수를 했단 말이야. 공매도 현식으로. 네. 만약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정부는. 솔직히 말해서 6월달 오늘 6월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건 솔직히 외국이 이 대규모 북부 공매도 애들한테는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그렇다고 하면 6월 달부터 이걸 연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공매도 제한을 연장을 시켜야 돼요. 연장을 시켜야 뭐 투자 파트너스 뭐 이음도 안 되는 그 외국계 애들이 북부 공매도를 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을 지금 할 게 아닙니다. 밸류업을 할 게 아니고 지금은 6월 공매도 금지를 어느 정도 연장을 제한시키려 합니다. 뭐 정부에서 나오는 뭐 불법 공매도 칼퇴, 뭐 공매도 칼퇴를 잡자 뭐 이거까지 봐야지는 않아요. 네. 이거까지 봐야지는 않지만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을 시켜야지 밸류업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이야. 중국이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국내 증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친구 따라서 강남 가고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친구 따라서 대천 가고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친구 따라서 제주도 가고 네. 국내 시장이 지금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밸류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다르다. 그렇지.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건 공매도 제한을 더 연장하는 것들이 더 좋은 정책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럼요. 드렸고 만약에 정말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게 바로 2차 전지주들입니다. 작년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매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그때 상한가 갔던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였나요? 에코프로 BM이었나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상한가 갔고요. 에코프로 BM도 한 20% 정도 올라갔고요. 와. 피디님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 12월 5일 제 생각에는 12월 5일 정도 될 겁니다. 네네. 12월 5일 정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공매도가 연장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때 에코프로가 지금 몇 번 올라갔죠?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예요. 10월 5일 날. 네. 저때가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제한 조치를 발표할 때입니다. 근데 웃긴 게 피디님 저 장면 정지 상태로 해주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때 기존에 공매도를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지금 뭐예요?
없는 돈을 빌려가지고 만드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렇죠? 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전에 있던 공매도 세력들은 자꾸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그들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6월 달이면 공매도 이제 끝난다. 그 시점에 또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안 하면은 기술주가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도 다 이탈을 할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즉 주가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합시성 해소가 되고 기존에 공매도에 있던 이름 모르는 투자 파트너스나 그런 외국인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불법 공매도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연장이 돼야 합니다. 밸류업 이것만 좀 수급이 안 꼬이게만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공매도가 가장 많이 껴있는 게 2차 전지주들이잖아요. 거의 2차 전지주죠. 그럼 만약에 공매도가 7월부터 재개가 된다면 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주들의 주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기 정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도 되는데 왜 2차 전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매도가 연장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공매도 애들이 다 뺄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된다면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정리를 하셔야 그러니까 될까요? 무조건 결과적인 측면은 아니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정부에서 이 PBR 쪽으로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PBR이 달러를 보고 기술주인 애들이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계속 투자를 하고 지속되는 애들이 거의 다 기술주예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현금 자산성이 많고 주가가 저평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답니다. 이건 이해가 못하겠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제가 이 PBR 쪽으로만 수급이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네. 이게 정치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매도로 제한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만 해도 1,5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증시는 2차 전지가 투심이 지수가 견인이 돼야 돼요. 반도체도 투심이 견인이 돼야지만 2차 전지가 투심이 견인돼야 코스닥이 3% 이상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가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인들 종목이 코스닥이 아니다, 코스피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지만은 2차 전지는 2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이 점점 자금이 불어날수록 시장은 기대치보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PBR 밸류업 이상한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4월에 열렸던 총선 결과 여당이 약간 패배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좀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오늘 그래서 빨간색 안 입고 왔어요. 우리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이 정책이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정책적인 부분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문가님께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제가 보유한 종목은 언제 갈까요?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는데 제가 보유한 종목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윤지훈 아나운서 닮았네 보니까. 윤지훈 아나운서 굉장히 닮았어요. 귀여운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이 중심이 되는 우영주가 없으니 안전적인 상승이 무디겠군 하고 이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즉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언론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속에 금리 인하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종목은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한테 우리 시청자분들 예전님 제 종목은 언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정말 나는 웃긴 게 말이야. 본인들이 내가 사지 말라고 했더니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말이야.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답은 간단해요.
뭐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겠죠.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네. 웃긴 게 네. 이거 목표가는 얼마까지 갈까요? 이 목표가는 얼마까지 가고 이게 손절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솔직히 이걸 정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표가를 정해서 얘기해준다? 운 좋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환경은 맨날 바뀌는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몇십 개 중에서 목표가 얘기해서 그 중에서 맞췄으면은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목표가 맞췄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목표가를 맞추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적인 대응에서 그냥 수익 금액을 보지 말고 수익률을 보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심이 되는 우량주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이 그냥 미국 증시 반도체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반도체만 올라가는 뿐이고 테슬라가 또 갭상승이 되면 테슬라 자율주행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금리 정책에 대해서 짓누르고 있었던 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금리 정책가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레드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발 닦고 주무시라고 하십시오. 아니 지금 걱정이 많으신데 어떻게 주무시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종목 상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종목 상담할 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레드님, 제가 보내드린 종목 보셨죠? 네. 봤습니다. 레드님, 나 이거 친구가 추천해가지고 이거 샀고, 그리고 앞으로 여보트가 좋아진대요. 해서 샀고. 보통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것도 보면 앞으로 뭐가 좋아진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뭐가 좋아지는 게 없거든. 그건 돈전주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이제 한 파워때부터 이제 불법 리딩방 같은 게 이제 그게 검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불법 리딩방에서도 많이들 추천받아가지고 단타 들어갔다가 물리고 피해를 많이 보셨군요. 피해 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보통 내가 느낀 게 있어. 이 시청자 상담, 종목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 보통 사람들이 종목을 알아보고 사지는 않아. 급등하니까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물렸을 때 그때 알아봐. 본인 종목이 어떤 종목이지. 그렇습니다. 본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때 알아봐. 뭐 암호화폐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암호화폐 샀어요. 아기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출산 샀어요.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요. 그 2차 전지 중에서도요. 그냥 필요 없는 뭐 원톤이 베톤이 뭐 그런 종목도 사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담을 할 때는 좀 개념을 가지고 같이 아무리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기적이 세워주는 편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좋은 거 보면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현실을 얘기해야죠. 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나도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고 50분 동안 안녕하세요, 회원님. 무슨 방송? 어떤 종목 물렸다고?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대부분 보면은 네. 이 정도가 지지선인데 이걸 왜 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신도 모르고 그게 모르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말소리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뿐이 아니고 시장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많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더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나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관님 방금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죠? 아니요. 그냥 이빨이 아파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에 전문가님이 이제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뭐 많이 있어요. 솔직히 좋은 시장이 이게 뭐 솔직히 급등된 게 뭐 좋은 겁니까? 솔직히 좋은 말해가지고 거죠.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주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이번에 이 마이크론이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네. 우리 마이크론보다 디램 잘 만드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앞으로도 쭉 가지 않을까요? 아나운서님은 지금 해서는 안 될 말 했습니다. 왜요? 자, 그동안 좋은 호재가 있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동안 좋은 호재 있었는데 그 호재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우리 PD님도 삼성전자 10만 원 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맨날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반도체 쪽에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엔비디아가 5% 정도 상승해도 다음날 삼성전자가 2%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어요. 즉, 이 메모리 시장 초강세라는 거는 네. 옛날부터 있었던 호재예요. 그래요. 옛날부터. 즉 올라간 이유가 다 같이 똑같은
똑같은 이슈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술주들이 먼저 상승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고용 지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예민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상승하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마이크론 작년에 80조 원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바이든 네. 대통령한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금리 정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서 메모리 시장 초강세 전망에 뭐 올라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최근에 마이크론이 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오히려 마이크론의 주가는 떨어졌었거든요. 사실은 뭐 호재성 뉴스가 있어도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마이크론 역시나 메모리 시장 강세 전망이 나와서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부분이 그렇지. 기술주, 우량주들을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정말 아주 획기적인 아주 커다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럼요. 뭐 앞으로 메모리 시장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익히 알고 있던 호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빨리 넘어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언론에서 삼성 10만 간다, SK 하이닉스 뭐 20, 그렇습니다. 30만 간다, 맨날 또 이런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전망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나올 거야 아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밥은 제대로 안 먹고 라면만 먹나 봐요. 그 사람.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또 약간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전문가님 그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애플이 사실 신제품을 안 내놓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번 주에 신제품이 솔직히 맨날 늘 똑같은 제품 선능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생긴 것도 계속 똑같은 것 같고. 나는 저기 월드 트레이딩 가면은 화웨이 아이패드 있습니다. 화웨이 아이패드 가성비 최고입니다. 화웨이요? 네. 이거 솔직히 돈만 비싸지 이거 뭐 합니까? 화웨이 쪽에서 나오는 맥북이 하나가 있어요. 20몇만 원밖에 안 해요. 30만 원에도 더 아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요. 저는 뭐 요즘 아나운서님처럼 MZ 세대는 아니지만 네. MZ 세대 넘었지? 아니요. 저 MZ 세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사실 애플에 대해서 되게 솔직히 저는 애플 아이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미지가 이뻐가지고 그냥 갖고 다니는 것뿐 다 갖고 다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인들도 애국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국도 애국이 있으면 갤럭시를 사는 게 맞는 거죠. 애플 주가가 여러분들 주가 책임져주니까 아닙니다. 아유 저기 주가 책임져주는 종목들 몇 개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 중에서 계속 그냥 급등하다가 계속 빠지는 건데 그래요. 지금 애플 쪽에서 지금 현재 애플카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애플이 이제 AI 쪽을 해가지고 온디바이스 쪽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인데 사실 애플이 그동안 아이폰 판매는 되게 조조했습니다. 그렇죠? 되게 조조했고 여기에 따라서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맞아요. 주가가 급등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비테크 실적이 근데 끝나가고 있어.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끝나가고 있어.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실적 있다. 발표 이제 끝나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AI주가 더 올라가려면은 어느 정도 어떤 종목의 호재성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가 올라갔다 하면 AI주가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폴라리스 AI도 있지만은 네. 솔직히 제가 보는 거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 한번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좀 갭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와줬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반기 끼고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반기 끼고 이탈이 된 상황인데 이스트 소프트가 그동안 더 많이 올라가면 지금 사실 저는 제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으로 이스트 소프트가 그동안 휴먼 아이디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스트 소프트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과거만큼 그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수급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껏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님은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관련한 모멘텀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한 주 동안 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한다라고 하고
지금은 테슬라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레벨 3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저가 매수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쪽이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자랑해야죠. 그 2주 동안 테슬라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예요. 그렇습니다. 접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테슬라 주가가 지속적으로 더 상승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하고 이 암홀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지만은 다음날 국내 증시 반도체주도 같이 올라갈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차익이 나오면은 그 수급들이 또 테슬라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은 나올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봤자 금리 정책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이 주가가 현실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오늘 아침에 야니스가 오늘 갭상승이 됐다가 다시 이탈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퓨언티어 팅크웨어 이미지스 이쪽 라인은 뭐냐면은 네네. 카메라. 자율주행 카메라. 자율주행 쪽으로 카메라 현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자율주행주가 올라갔는데 솔직히 자율주행보다는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으로는 어떠한 강구 대책에 따라서 더더욱 상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200달러까지 도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저 레드 전문가는 200달러라고 얘기했다가 또 저 자식이 200달러라고 얘기했다가 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호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못해도 195달러, 190달러 그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선의 현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단검도 많이 먹으면은 당무도 빠집니다. 내가 이번에 그 제주도 가가지고 껌 하나 사 먹었어요. 껌이요? 아이디 껌이라고 해가지고 딸기맛 하나 샀습니다. 근데 껌이 단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이제 차익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껌을 씹으시다가 단물이 빠지니까 미안합니다. 그 한라산을 많이 먹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반도체가 차익이 돼야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현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제가 준비한 PPT네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첫 번째 복합테마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주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 관리만 잘하면은 아무도 잃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살펴볼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뿅! 금리 인하 수혜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도 전체적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는 반도체, 또 다른 한쪽은 2차 전지가 계속 번갈아 갈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2% 이상 상승한 거는 반도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주가를 특정 우량주들이 올려주면서 코스피가 갭상승이 됐고 여기서 코스닥의 수급들이 코스피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더 갭상승이 나올 거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종목들 개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코스닥은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왜?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1356원. 네,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들, 제가 방송사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흡연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공항을 갔어요. 어제 면세점을 갔단 말이에요. 면세점을 갔는데 제가 국산 담배는 우리 아버님도 아실 거예요. 국산 담배는 디스플러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피우는 담배는 메비우스입니다. 근데 이 국내 흡연 쪽에 가면은 싸요. 엄청나게 가격이 싸요, 면세점에서. 근데 그래요. 외국에 가니까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비싸군요. 비싼 거예요. 담배가. 외제 담배가 비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즉 그동안 환율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휘청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 면세점 쪽에서는 환율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제주도 갔어 있는데 1,300원대가 제주도요? 면세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도 떨어지고 있으면은 이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현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왜 2차 전지 안 올라가요? 왜 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올라가요? 있지만 2차 전지 그동안 또 올라간 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 하루만 보니까 모르는 거지 솔직히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반도체 수급들이 좀 이탈이 되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은 오후 두어서 또 수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 속에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 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정 우량주가 지수를 지금 견인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금리 인상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눌려 있었죠. 그렇죠? 눌려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갭 상승이 되고 HBM 메모리로 그동안 선반영이 있었던 그 좋은 호재가 있어도 반영이 없었던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 HBM 테마로 현상이 수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요? 네, 수급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갭상승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갭상승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쪽만 상승되고 있지. 잠깐, 지금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한미반도체는 5%에서 6% 정도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한 번 조정이 될 때는 진짜 무서운 종목이에요. 근데 한미 반도체만큼 또 수급력이 또 좋은 건 없어요. 복합적인 테마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복합 테마가 여러 가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는지 그 이유를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어, 아이고 내가 이거 없는데요? 잘못 써봤네. 자, 한미반도-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모티 수혜주가 네. 아닙니다. 금리 인하인가요? 아니죠. 뭐죠? 반도체 수혜주입니다. 반도체인가요? 반도체 수혜주로. 네. 반도체 수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HBM 메모리가 있고 반도체 세터가 있고 유리기판 세터가 있고 중국 세터가 있습니다. 네. 중국 세터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예요. 중국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엔비디아 때문에 분쟁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상승한 게 피델리스하고 미해산업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설계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스, 미해산업, 칩셋 미디어 이 종목들을 지금부터 차트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피델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리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합 중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시장이 만약에 꺾이더라도 피델리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 반도체 분쟁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여러분들의 반도체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은 이제 또 좀 있으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국을 무조건 떼어야 돼요. 무조건 떼려면은 반도체 쪽으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스하고 미해산업, 칩셋 미디어 관련주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우리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전선주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캠트로닉스하고 램테크놀로지 네. 체크하셔도 되고요. 네. 자,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건너뛰시다. 제가 반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음 거를 준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종목들 상승해도 그동안 낙폭에 비해서 상승한 것뿐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2차 전지가 더 좋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HBM 관련주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일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레이저셀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한미반도체 아까 전에 전문가님이 이 종목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 테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너무 좋다 말씀해 주셨고 레이저셀은 어떻게 보시나요? 레이저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레이저셀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저렇게 보면은 어머. 이 자식아 저 완전히 한라봉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주식이 뭐 고점 저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복합 테마로 유리기판도 좀 약간 좀 테마가 어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단독 호재로 계속 그동안 시장이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레이저셀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들어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도 유의하게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레이저셀 쪽으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셀은 계속 체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수급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 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에코프로를 우량주로 보지 않는다고. 우량주로 봐봤자 여러분들이 돈을 꾸역꾸역 올린 시가총액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위에
차트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에코프 같은 경우는 뭐 N명 분할 이후에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에코프로 저는 솔직히 에코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종목하고 짝사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한번 진입해볼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요? 네, 왜냐면은 2차 전지 분위기 탔을 때 에코프로만큼 지금 현재 10만 원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에코프로가 10만 원대니까 과거에 N명 분할 때문에 그렇게 된 건 모르고 과거에 몇십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됐어. 네. 그 생각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뭐 주식방송에서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더 떨어졌을 때 한번 심심풀이용으로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심심풀이로? 네,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사실 네. 최근에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좀 무겁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맨날 급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쪽으로 현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에코프로 BM 차트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BM 차트도 에코프로 똑같아요. 와, 그럼. 이거 무슨 다빈치도 아니고만요. 그림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같이 움직이는 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반도체가 빠지면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솔직히 반도체가 호재가 있어서 상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상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수급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국내 증시가 한꺼번에 몰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보니 오늘 반도체 쪽으로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2차 전지요 무조건 현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좀 유망하게 말씀드린 종목 두 가지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레이저셀 말씀드렸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움직임은 똑같으나 조금 더 민첩하게 더 빨리 많이 올라줄 수 있는 게 에코프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뭐 최고 15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어쨌든 액면가가 1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숫자상으로 싸다라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기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뭐죠? 끝났나요? 아니요, 한 종목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TCCT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T. 씨 오늘 같은 날 시장에서 말이야 0.70% 빠지고 말이야. 아이 완전히 얘들 자존심 버렸네. 하지만 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실패가 된 적이 없는데 한 몇천 프로 수익 주고 이 10% 마이너스 13%에 내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님, 그쵸? 제가 지금 전문가님 때문에 이 TCC 스틸에 13만 원 저기 손해 보고 있어요. 13만 원이야. 네. 갑자기 훅 들어왔네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나도 3입니다. 하지만 네. 잃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13만 원 복구해 주실 건가요? 13만 복구해드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열받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익을 뒀는데 갑자기 13만 원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론 번 것도 많이 있지만 13만 원 그냥 저기 손해 보고 그냥 팔고 싶어요. 이해서 사람들은 잘 잊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네. 윤지훈 아나운서가 정말 얘기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수익만 나는 전문가라. 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게 해드리죠. 그리고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도 오늘 말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방송을 볼 때 이 저 자식이도 다른 전문가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참다가 말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동안 13% 마이너스 13%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부분 네. 회복 빨리 해드리면 되겠죠. 부분 회복이요? 그리고 그동안 손가락을 잠기게 해드렸으니까 네. 어느 정도 아나운서님도 총괄입니까? 빨리. 반반이지 않습니까? 빨리 오케이. 정리하고 오케이, 싶어요. 내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악수하자고요. 화해의 자, 악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도 욕먹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도 욕먹지만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첫 번째는 잃지 않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원칙 기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보석으로 가공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 활기차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저희와 쭉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